그러나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꿈이 영감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 근데 그런 것이 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겐 선비지. 철학자가 종교를 가지면 그 철학은 끝나는데 인간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철학도 살고 종교도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마지막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이 살아보니까 이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그 일반 사람하고 다른 영감이 있는가 없느냐. 그래서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면 그 생각 안 하겠는데 영감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는 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이름은 뭐라고 붙이지 않아도 이게 영적 무슨 그 질서라고 할까? 그건 있다.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거든. 근데 공기와 태양을 바꾸는 사람이 건강하고 뭐 있건 난 그 질서가 뭐 있다 말이야. 이번에 어머니가 지금 다 붙였겠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데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내가 꿈을 꿨거든. 한반도가 전부 홍수를 가득 차서 근데 동해안에 산이 하나 생겨서 꿈이니까 그게 홍수가 차니까 북쪽 사람 남쪽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갔다고.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올라간다 해도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때 북쪽에 헤어져 있던 내 가족들, 동생들, 또 사촌들 거기서 만났거든. 그래서 홍수 때문에 우리가 만났긴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살자, 우리가 행복하게는 살자. 그래서 못 만났던 동생도 만나고 사촌도 만나고 근데 그 가족적으로 만나는 게 그런데 홍수가 다 물러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산이 없어지게 된대, 꿈이니까.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쭉 내려왔거든. 내려오니까 내 사촌 동생 원석이라고 있어서 원석이가 좀 이렇게 두려워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보라고 말이야. 그게 보니까 국군 경찰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 보안서원이 길을 막고 있어서 시민증 가진 사람은 다 남쪽으로 보내고 공민증 가진 사람은 다 북쪽으로 보내는데 안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나보고 어떡하죠? 형님 어떡하죠? 그들 내려가니까 그 북한의 보안소원들이 내 동생을 보더니 오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날 보더니 형님 저 다시 죽을 곳으로 갑니다. 다시 못 볼 거 있어. 못 볼 거. 그 눈물을 닦으면서 북으로 가. 나는 이제 오게 되니까 그 충격되니까 꿈에서 깼거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났다고. 이건 내 얘기인데. 6.25 전쟁이 난 날 광화문에서 내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떠들고 뭐 전쟁이다. 내 예감이 이건 전쟁이고 이 학생들하고 다시 만나는 시간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애들 보고서 너희들 건강하게 몸 조심하고 다시 만나기 좀 올 것 같다고 해줬다고. 그래서 나는 거의 다른 사람 뭐라고 보든지 주어진 영감이다 나한테는. 그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서 교장실에 가서 이 전쟁인데 다른 걸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료 등록금 받은 거 다 은행에 있는데 찾아가지고 3개월씩의 공급을 좀 미리 달라고. 교통이 깜짝 놀래.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거든. 그게 나보고 인천사에 허락할까? 그래. 그거 안 하고 손해고. 돈 다 없어지는데 뭐. 그래 가서 인천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인천선생님도 좀 넘겼겠지. 그거 그렇게 알았더라고. 손해볼 거 없거든. 미리 주면 되니까. 그 인천선생님이 고려대학에 전화 걸어서 변사님 촌장에게 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어른은 근데 왜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니까 공급이 돼 말이지 거부했다고. 그리고 4개월 살았거든.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국군 여인군이 평양 지나 북진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집에 오니까 바로 여기에 결정에 살았는데 그게 다 폭격 맞고 뭐 그랬는데 그 우리 집은 어떻게 남아있어. 그 언덕에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내 큰아들 애가 때 어렸을 때니까 끌어안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음걸이가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리거든. 그리고 한 4, 5일 됐나? 선우무록이라고 하는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있는데 졸업 때 그 제자가 갑자기 찾아왔어. 찾아오더니 선생님 내일 아침에요. 우리 정부 후생선에서 최초로 기차가 평양까지 가는데 선생님 고향 가족들 걱정하셨는데 그 기차를 가지라고 신분증도 만들어오고 군복도 준비하고 그 왕. 그러니까 내 아내는 깜짝 놀래고 나는 이 기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다고 가서 고향 갔다고. 가니까 그동안 있었던 뭐 비참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뭐 내가 온 다음에 대신 교장으로 있던 사람이 목사인데 공사를 자꾸 아부했다는 거니까 동네들 우리 주민들이 뭐 만교대를 끌고 가서 주기도 하고 뭐 비참하게 많이 들었어. 그때 들은 얘기가 민구하니 그때 했었던 원석이 사촌 동생. 그 원석이는 평양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몰래 이제 대한민국 방송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그 국군이 오니까 틀림없이 평양까지 올 거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를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고향 음성을 떨어지니까 원석이 같은 마을 살았으니까 그 부모가 삼촌이. 그런데 국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같이 동료들 가운데 꼭 당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꼭 감시 당원이 있어. 중학교도 있었다고 선생님. 당원 책임이. 당원 책임이 저 원석이는 반동 분자니까 비란 갈 때 위험하게 되면 끌고 가야 한다고 해요. 그걸 끌고 가서는 소식이 없었다고. 그때 우리 숙모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원석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어머니 저는 아주 갑니다. 다시 못 뵙겠습니다. 그래도 슬퍼서 조무조무 얘기하고 꿈을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숙모님이 깜짝 놀라서 숙부님하고 평양에 갔더니 행방불명이거든. 뭐 그러면 어디 갈지 몰랐지. 그래서 이제 공산군이 갈 때, 그 공산군이 갈 때 우익 청년들을 잡아서 죽인 건 아는데 소식이 없거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소식이 오는데 우린 대동강 이쪽이고 대동강 동쪽에 미림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 안에서 공산군이 잡아가던 그 사람들은 반동부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많은 죽여서 호수물 속에 넣은 거에 나온다고 해요. 그 거기에
갔다고 하니까 찾아간 사람도 있고 뭐 찾아간 사람도 있고 다 꺼내놓고 그래. 우리 숙모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에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여러 사람이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고 키나 이제 모습이 비슷한 데가 있어 갔는데 다 삶았으니까 증거가 없거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허드띠했더니 또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기념으로 받았던 건데 그럼 보니까 그래 갖다 장례지나기다. 그렇게 해서 원자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꿈꿀 때에 내가 원석이가 나보고 난 죽은 땅을 가는데 다시 못 뵙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겪게 되면 또 그 누구도 안 하는 그 3개월 보고 미리 받아가지고 한 걸 우리밖에 없거든. 그건 내 생각은 아니거든. 나는 전쟁이면 그리고 또 꽂고 3개월 또 얘기했거든.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또 어떤 때 누구인가는 있을 수 있다. 좀 그러면 여러 번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인식론은 이제 잘 모르고, 그쪽으로 김태길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윤리학을 전공하고 학교도 가지고 왔거든. 아들을 또 철학과에 보냈는데 가는 아들을 인식론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나도 철학을 공부했지만 저거 인식론 학교에 놓으면 그거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무엇에 써먹냐? 그때 그거 이제 언어 분석이라고. 그 영어면 영어 서양은 뭐 그랬다고 그러고 그 자기 연락했다고. 그래서 그 한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다 하고 결국에서 쭉 해다 보니까 그 지식과 학문을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 과정이 같아. 나이 드는 과정. 그러니까 17, 18세 때는 기억력이 좋고 그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서는 기억력을 끝나는 애들은 그것을 먹고 거기서 변병력 또 이해력을 키우는 애들은 사고력 가지고 올라가서 학자가 되고 나 애 6 키우는데 교수가 3 나왔거든. 얘들이 고등학교 성적이 제일 나빴던 애들이거든. 걔들은 기억력이 좋았지.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가고 뭐다 갔는데 이 기억력이 좀 낮았던 애들은 사고력이 올라갔으니까 걔들이 교수가 되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 나이쯤 되고 처칠쯤 되게 되면 한 직관력이 생기고 특별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창조력으로 가고 내가 오는 인식론은 그 이상 다 안 하지. 왜냐하면 그 이상 하면 머리만 아프지.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철학 공부하긴 잘했다 이런 생각하게 됐던 자체가 오늘 어머니한테 타이프 쳐달라 부탁해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쓰고 이게 전쟁 때 내 가정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비참한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서 나이 드니까 히틀러한테 너 겔만민족, 당신이 겔만민족 우수하다고 독일을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든다고 2차 대전이 이끌어왔는데 너는 어떻게 되고 독일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또 스탈린한테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공산화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내 아들, 딸들이 전쟁에 희생됐다 하면 어떤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푸틴도 떠들지만 이제 100년쯤 역사가 지나면 역사가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안 된다고. 시진핑은 지금 대만 끌어들이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그 대만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공산화시키라고 무력을 점령한다고 하다는데 그 왜 아니냐고 말이야. 바다 가운데 두고 다 중국 낙권이 돼버리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고. 온 국민과 정치가들이 그런 생각하면 세상에 희망이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면 히틀러도 안 생기고 스탈린도 안 생기고 그런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평화와 자유에 대해서 나와 내 이웃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거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데.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 김 교수는 예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았구나. 미안하지만 그 상식이고 그렇게 되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인류가 함께 가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교회야. 그러니까 천주교가 뭐 여러 가지 거칠 걸 많이 있어도 인류를 한 가정으로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이끌어가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주는 사람은 효왕세거든. 그 기독교가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니까 교육이 바꾸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철학 공부를 할 때 윤리학 역사 철학으로 간 것은 그런 철학의 과제가 자연에 주어졌고 방향을 찾아보지 않았나. 나는 처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성격이 처칠하고 트럼프하고 비슷한데 지금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처칠은 인류의 장래를 걱정한 정치가고 그랬거든. 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칠이 항상 2차 대전 때 스탈린하고 루즈벨트하고 셋이 만나고 했거든. 그러니까 전쟁 끝나니까 내 신문 나오자고 다시는 전쟁하는 건 죄악이라고 하는 걸 세계 줬거든. 그 2차 대전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제일 큰 교훈이죠. 그때 처칠이 앞으로 전쟁은 계속되고 불행하게 되면 3차 대전도 날 수 있다고. 그 미국에서는 저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그랬까죠. 그러니까. 근데 그 왜 그랬는가? 옆에 앉아있는 스타경이 국제공산당 책임자거든. 국제공산당은 그게 목표거든. 전쟁을 세통하는 목표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거이 없어져야 되지 그거 인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한반도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호남 지역만 아니고 그 충청도 때에도 공산당 때문에 피해가 컸대. 그 경상도에 속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인 교통가서는 그 이민재판에서 죽여나 살려나 모르겠대. 나 커피 맛을 잃어버리다가 다시 찾았어. 다시 찾았는데 그 서울대학의 조한규 총장은 주머니 사탕 누구야? 커피 맛을. 그날 그 가정부가 그 중국 사람인데 오래 있으니까 자기 생각은 선생님이 연로왔으니까 내가 이제 떠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또 무서운 얘기 안 할까. 한번 꿈을 꾸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해서 어머니 아버지도 있거든 다. 근데 전부 잠들어서 다 잠들고 나도 이제 그 가운데 깨서 하는데 호랭이가 한 마리 들어오더니
왔다 갔다 하면 다 돌아다니대. 그래서 호랑이도 그래. 누구 물어가지 않나 하고 보니까 해치러 온 건 아니야. 다 들어보더니, 쭉 들어보더니 내 옆에 와서 쓱 앉아. 그래서 꿈에도 이건 나 도와주는 호랑이지 무섭지 않아.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내가 그 꿈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 무슨 띠냐고. 호랑이. 지금도 나 혼자 자꾸 웃었다고. 근데 이제 점점 그래서 자기가 나 도와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그럼 호랑이가 큰 놈이라도 그래서 왔다 갔다 갔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 그런 얘기 못하는 건 된 거 아니야. 내가 정교인이기 때문에 김 교수 같은 분도 가만 보니까 정교인 되게 되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도 꿈꾸고 요셉도 꿈꾸고 계속 그 꿈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도 그래. 네. 그래 나는 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꿈이 영감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는 없고 과학자들 보고 이런 얘기하면 웃지. 그 내가 그냥 가서 그 교장 보고 3개월 공부 달랬다고 놓고 근데 생각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걸 알아도 그 젊은 교사가 가서 교장 보고 월급 미리 받아갔자 은행 사서 놀아달라니까 교장도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전 선생도 그 듣고서 고려대학에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인천 선생님 맹관이 우리 학교에 북한에서 온 젊은 선생이 있는데 김영석이라는 선생인데 그 선생이 참 좋은 일 했다. 그걸 생각했거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분교 책임자인데 뭐 그전에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17일에 또 인천 선생 기념 모임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상하게도 인천 선생을 살아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세상 떠나고 70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선생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천을 모르고 그 이번엔 나보고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내게서 보면 wen관이 도산과 인천을 만나게 해준 것은 내가 사회인으로서 인격답게 살 수 있는 도움이 됐어. 근데 그렇게 길게 생각하면 wen관이 감사합니다. 참, 예. 하나님의 뜻을 잊을 수가 없으다 하는데 안 가질 수가 없어. 그 세상 떠난 날인데 그때 내가 중화에서 연세대학교 국립대학교 쪽했던 때인데 계단 이렇게 올라갔는데 구름의 색깔과 모양이 너무 이상해. 저런 하늘을 본 일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 6.25 전쟁 때 그걸 한 번 겪었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좀 마음에 그런 게 있어서 그때도 뭐 텔레비전 없었다니까 집에 올라와서 혹시 무슨 뉴스가 있나 봐야겠다 그러니까 인천이 돌아갔다 그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 돌아가서 얘기했구나. 도산과 인천이 나한테 준 혜택을 내가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런 것이 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겐 선비지. 근데 안배옥 선생도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어떻게 되겠고 하니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내 아내는 교회 권사도 되고 그랬지만은 또 기독교 사상과 그건 인정은 하지만은 정말 내게 신앙이 있는가 그건 자기는 의심했거든. 하고 날 볼 때는 왠고 하니
김새 내가 뭘 무슨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살았어. 그거에 너무 가까우니까 말이지. 안병 선생은 기독교도 받아들이지만 크게 말하면 공자님 제자야. 김태길 선생도 그래서. 그러다가 말년에 그걸 아주 신학으로 돌아왔어요. 박종훈 교수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전혀 생각 못했던 분이 또 신학으로 돌아가고 그분이 뭐 마지막에 자기가 원해서 세례받고 세문안교에서 장례 예배 받기다 약속해주고 그 제자들 일단 놀랬지. 병문이 전에는 그 기독교 반대했거든. 그건 오라고 그거니 철학자가 뭐 믿게 되면 철학은 끝났다 그러거든. 그건 사실이야. 그러다는 철학자가 종교를 가지면 그 철학은 끝나는데 인간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철학도 살고 종교도 산다. 그난 철학을 그런 인간학으로서의 철학이야. 좀 다르지. 예. 신앙이라는 사람 내가 인문학을 철학 공부를 하니까 이제 내 사촌 동생 얘기를 그래 남기는 것도 아는 사람이 보면 뭔거 아니? 저 김생의 인생관, 세계관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야. 내 정신력이 그만큼 올라가 있을 때까지 있는데 치매 같은 걸 걸려서 정신력이 내려오게 되면 그냥 또 돌아오는 거지. 근데 이거 올라갔던 건 내가 없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사회에 남아. 그래서 귀한 거지.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 없어졌으면 그 없어진 건데 내 생각이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에 가서 뜯는데 나는 치매에 걸려가지고서 내려와도 그건 사회에 남아.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거에 길게거리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해결하는 길은 신앙이다 그거지. 근데 그 길게거리 너무 머리가 좋고 그래서 했는데 나도 죽음에 이르는 병 번역은 했는데 그 이해하는 사람도 주고 길게거리 그거네. 사람은 절망으로 가는 동물이라고. 근데 신앙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다고. 근데 그 천당 가서 뭐 어떻게 사느냐 그건 우리 문제는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불교 사람들이 우스운 얘기하나. 얼마 전에 편지가 한 장 왔거든요. 그 편지의 문관이 통일교민인 사람이야. 통일교민 사람이 우리 문선명 교주께서 먼저 돌아가셨는데 세상 어디에선가 다시 태어나 계신다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계신데 교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면 만나야겠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 통일연세가 미국에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다른 사람을 태어나가지는데 문선명이나 나는 그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문선명이 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믿으니까 통일교가 생기고 아베도 그런 믿는 어머니 밑에서 화가 나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나를 어떻게 알고서 문정우의 꽃 같은 사람으로 본 거지. 가봐야겠다.